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세계는 한 나라를 보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존중, 그리고 경계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강합니다. 거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 실크로드를 지배한 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그 위용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음모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강철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속이 비어 있을 때 그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때 소리도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는 또 다른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 경제로 올라선 나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배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두 나라의 권력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군은 국가에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대는 미국 헌법에 충성합니다. 영국의 군대는 왕실과 의회에 충성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군대는 국가가 아니라 당에 충성합니다. 공식 명칭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이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군의 최고 통제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맡습니다. 즉, 군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 개인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지도자가 바뀌어도 헌법이 군을 통제하는 나라와 군이 지도자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나라. 이 두 구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전자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자는 지도자가 흔들리면 군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두려워합니다. 군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날을. 그 두려움이 중국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중국 역사 수천 년 동안 황제도 군벌도 공산당 지도자도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2부, 시진핑 불신 속에서 권력을 잡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얼마나 많은 칼이 숨겨져 있는지를. 당시 중국 권력 구조의 핵심에는 두 명의 거물이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허우, 그리고 또 다른 부주석 궈보슝. 이 두 사람은 군의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자리 하나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군의 고위직은 능력이 아니라 돈과 줄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주변에는 이미 거대한 충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군을 팔고 사는 동안 그 장군들은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시진핑이 아니라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에게. 이것은 군 내부에 시진핑과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권력 구조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권력자에게 이것은 곧 목에 겨눠진 칼입니다. 시진핑은 행동했습니다. 대규모 반부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쉬차이허우는 조사 도중 암으로 사망했고 궈보슝은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건국 이후 군 최고위급 인물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진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나를 속였다면 나머지는 어떤가?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용히 자랐습니다. 집권 초기의 동지들도
이제는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3부 숙청은 끝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숙청된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단순히 돈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과 별개로 자신만의 네트워크, 자신만의 충성 세력, 자신만의 정보 라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숙청의 진짜 기준은 부패가 아니라 독립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아니라 시진핑의 통제 바깥에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워야 했습니다.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 그저 시진핑의 뜻을 읽고 그것을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중국 고위층의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방식은 매우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험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찬성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단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진심을 말하지 않는 침묵의 합창입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핵전력과 전략 미사일을 담당하는 Rogues Gun, 이 부대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로켓군은 단순한 부대가 아닙니다. 중국의 핵 억지력, 전략 미사일 전력, 전쟁 억제의 핵심입니다. 그 수뇌부가 아무런 공식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교체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추측했습니다.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인가? 내부 반란의 조짐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충성심이 의심받은 것인가? 공식적인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장 리상푸가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달 가까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묻지 못합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권력의 현실입니다. 권력은 유지되지만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의심과 재편이 반복됩니다. 충성은 요구되고 독립성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긴장 위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권력 집중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4부 공포가 만들어내는 침묵. 권력이 두려움으로 유지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시진핑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그 누구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때 공식 발표 기준으로도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너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발표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숫자를 감춘 것입니다. 불편한 현실은 발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 안에서는 발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 중국 내부 의료진과 지방 관료들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감지했지만 그 정보가 위로 올라가는데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면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나쁜 소식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세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주변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한 권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취약한 정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권력자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것이 독재의 비극입니다. 5부 대한민국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도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1960년 총칼 앞에서도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4.19 혁명입니다. 1980년
광주의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1987년 전국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독재에 맞섰습니다. 6월 항쟁입니다. 그리고 2016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권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권력이 잘못되면 국민이 직접 바로잡는 나라, 총이 아니라 촛불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헌법에 충성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군 통제 구조는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는 계속 작동합니다. 기업은 계속 수출합니다. 학교는 계속 문을 엽니다. 병원은 계속 환자를 돌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개인이 아닌 제도가 국가를 지탱할 때 국가는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육부 세계가 알아본 대한민국,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낮았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땀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굳도록 일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아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세대 한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를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만듭니다. 방산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구매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요청합니다. 유럽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기는 전 세계가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적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었고 권력이 아니라 교육을 투자했으며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국가는 시스템 위에 존재합니다. 중국은 강합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함과 건강함은 다릅니다. 내부에서 의심이 자라고 충성을 강요해야 유지되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무게를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느렸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국민이 권력 위에 있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이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그 차이를 조용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비교 속에서 점점 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면이었습니다.